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렸지요. 가족을 위해, 내일을 위해 쉴 틈 없이 일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삶의 속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자식들의 삶을 살고 손주들도 각자의 세상에서 바쁘게 지냅니다. 친구들과는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못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잦아지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는 날도 많아집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당연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날부터 마음의 평온이라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지지요. 돈도 명예도 바쁜 일상도 이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 없이, 불안 없이 그저 조용히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이제는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평온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욕망이란 무엇인가? 19세기 독일에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게 살까? 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원할까?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는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의지라고 불렀는데 쉽게 말하면 욕망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마음의 힘이지요. 저것도 가져야 해. 이것도 이뤄야 해. 더 나아져야 해. 이런 마음 말입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싶었고, 집을 마련하고 싶었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했지요. 밤낮 없이 애썼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들을 이루고 나서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손주들이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내 건강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또 다른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또 하나가 생기고 그것을 이루면 또 다른 것이 보입니다. 마치 끝없는 바퀴처럼 우리는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이에 우리가 바라는 욕망은 젊었을 때와는 조금 다릅니다.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옷을 원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걱정이라는 이름의 욕망이 더 큽니다.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자식들이 고생하면 어쩌지? 나중에 혼자 남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계속 흔들어 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고통도 커진다. 원하는 것이 많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도 큽니다. 이루어져도 금방 시들해지고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계속 불만족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답을 찾았습니다. 욕망을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원하는 것을 줄이면 실망할 일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만족하기도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평온을 얻는 첫걸음입니다. 잠시 고요히 이 말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는 첫 번째 방법,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법. 우리는 참 많은 걱정을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걱정이 시작되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도 걱정이 따라다닙니다. 자식 걱정, 손주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끝이 없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걱정들 중에 정말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것이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어쩌지? 다음 달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어쩌지? 나중에 자식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은 사실 미래의 일입니다. 그것도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을 놓쳐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불행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 상상 속에 있다.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마음만 괴로워질 뿐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의 범위를 좁혀보세요. 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생각해보는 겁니다. 오늘 나는 괜찮은가? 지금 이 순간 큰 문제가 있는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고 따뜻한 방에 앉아 있고 창밖에 햇살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하루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음 주 일은 다음 주에 생각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걱정의 크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걱정이 떠오를 때 정말 그럴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내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지? 지금 내 건강은 어떤가?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나? 자식들이 고생하면 어쩌지? 지금 자식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그들도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현실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걱정의 크기가 실제보다 훨씬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오늘 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가세요. 그것이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얻는 두 번째 방법, 비교하지 않는 마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아직도 건강하게 산책을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친구네 자식들은 자주 찾아온다던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조용할까? 저 사람은 손주들하고 잘 지내는데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자꾸만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비교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남과 비교될 때 사라진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보다 나아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겉모습일 뿐입니다. 옆집 할아버지가 건강해 보여도 그분도 그분만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친구네 자식들이 자주 찾아와도 그 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남의 삶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부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부를 보고 나의 전부와 비교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어왔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길입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넘어지기도 했고 다시 일어서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도 견뎌냈고 기쁜 순간도 누렸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속도로, 내 리듬대로 살아온 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 속에서 작은 행복들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마음의 평온을 얻는 세 번째 방법, 조용한 만족을 키우는 습관. 이제 마지막 방법입니다. 바로 조용한 만족을 키우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큰 기쁨을 찾아다녔습니다. 승진,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큰 것들이 아니라 작고 조용한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 창밖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손주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 한 통.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을 채워주는 진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결핍이 사라지는 순간에 태어난다. 무슨 뜻일까요? 큰 욕심을 버리고 지금 가진 것에 눈을 돌리면 결핍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피어오릅니다. 그것이 바로 조용한 만족입니다.
이 만족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크게 웃거나 소리내어 기뻐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지만 깊고 오래갑니다. 파도처럼 요란하게 왔다가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라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게 마음을 채워주는 기쁨입니다. 이 조용한 만족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하루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해 보세요.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음식의 맛을 느껴보세요. 산책을 나갈 때는 발밑의 땅을 느끼고 바람을 느껴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중 좋았던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옆집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눈 게 즐거웠다. 손주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했다. 몸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이렇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습관이 쌓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평온해집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작은 기쁨에 집중하는 거지요. 조용한 만족을 키우세요. 그것이 우리를 진짜 행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욕망을 줄이면 평온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온을 얻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는 것. 둘째,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 셋째, 조용한 만족을 키우는 것. 이 3가지는 사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걱정도 욕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라는 마음이지요. 비교도 욕망입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지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욕망입니다. 더 있어야 해라는 마음이지요. 이 욕망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고통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평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무엇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 데 있다. 더 갖고, 더 이루고, 더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욕망의 바퀴에서 내려와 고요한 곳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쇼펜하우어가 말한 그 의미를 아실 때가 됐습니다. 더 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고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집을 지키고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나는 충분히 했어.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도 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욕심을 조금 줄이고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러면 평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평온 속에서 진짜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은 이제 조용히 천천히 흘러가도 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부드럽게 느끼며 오늘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에 감사하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걱정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지길, 그래서 매일이 조금씩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분들입니다.